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화면에 낙서하는 것도 잘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리시면 1번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에 낙서하는 것도 잘 보이시고, 목소리도 잘 들리시면은, 네, 1번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난주 목요일 날, 휴강 아닌 휴강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도 컨디션이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완전히 좋은 건 아닌데, 어,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컨디션을 정상화해서 멀쩡한 상태로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서 오늘도 휴강을 하자니 너무 죄송스러워 갖고 오늘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뭐야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저도 정확한 뭐 병까지는 아니고 이 눈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저희 이 초롱초롱한 눈 있죠? 네. 이 눈이 있으면 눈 뒤쪽에 뭐 초점을 잡는 뭔가가 잘못됐나 봐요. 지금 시력이 1.0이 양쪽 다 넘거든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은 그 이 눈이 점점점 이제 하루 종일 아파오더니 나중에는 이 두통이랑 눈 뒤쪽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원인을 잘 모르다가 제대로 된 원인을 제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괜찮고 안경을 안 쓰면은 눈 뒤가 하루 종일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은 이 편도통이랑 이 눈 뒤쪽 통증이랑 이게 막 폭발을 해버려갖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지난주에 안경을 두 개를 맞추고요.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이렇게 지금 비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호한 편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더 휴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제가 그날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갖고 저녁쯤 되면은 이게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컨디션 괜찮을 때 진통제 먹고 컨디션 괜찮을 때 이제 녹화 방송을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지금은 뭐 눈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시장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알아주셔야 될 게 지금은 막힌 장입니다. 막힌 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방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추세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장이 존재하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방향이 없는 장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주식 이제 사셔야 됩니다.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시장은 곧 적응할 것이며, 곧 적응할 거기 때문에 주식 이제 투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1월 말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 막힙니다. 왜? 시장이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을 하면서, 빠졌던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면서 시장이 올라왔으나, 예, 분위기가 올려 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와 주식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부동산은 마찬가지고요. 6억 하던 부동산이 8억이 됐는데 8억에도 사야 돼. 아니 8억 1천만 원 8억 2천만 원 이렇게 올려 사는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즉 올려 사는 매수세가 없으면 누가 올려 사줘야지 주가가 올라가죠. 없으면은 결국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부터 저는 포지션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제발 제발 지금은 멈춤장이니까 떨어지면 사시고 올라가면 파시고 그쵸?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톡 한번 볼까요? 저 정말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일부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아, 저 사람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읽어보실 만한 뉴스들을 매일 장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코멘트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거래쟁 이야기도 장전을 해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8시 40분쯤에 올려드렸었고, 뭐 아마 저희 방에 지금 저희 톡방에 국일 제지로 입장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요 회사도 관심 있지 않으실까 싶어 갖고 이제 기사를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요건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할 건데 IRA 세액 공제 규정이 이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단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액 공제 발표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측에서도 미국에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내가 세력이라면 팔기 좋아요. 딱 팔기 좋아요. 특히 IRA 세액공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뚜껑 열어봤더니 진짜로 수혜인 거예요. 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진짜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올려 사겠죠? 그때 딱 팔아먹기 좋습니다.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 말씀해드렸고, 역시나 장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었죠? 2차 전지 애들이 오늘 차익 물량 많이 나왔죠. 오늘 차익 물량 많이 나왔었죠. 자, 북미로 쏠리는 K 배터리, 막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뭐 이런 내용들은 늘 그렇지만 항상 시장의 반대편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반대편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와, 사람들이, 아우, 와, 이 K 배터리, 역시 IRA, 너무 좋겠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잠깐, 세력들 입장에서 팔기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제 뭐 LG노텍은 뭐 별 이야기 아니었었고, 그쵸?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절주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시황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가 일단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SVB 파산, 그리고 도이체뱅크 파산설이죠. 이건 파산은 아니고. 도이체뱅크 자산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자산 규모가 제가 알기로 300조 원대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한 기업은행 정도? 셋이 합치면 요 정도 될까요? 도이치뱅크 정도? 파산은 진짜, 이 도이치뱅크 파산은 진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거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공포감을 조성을 했고, 순식간에 이건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반등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위기 같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계속 예측을 해왔던 부분이죠. 새로운 일은 아니고 이제 역시나 저는 장시작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 나면 좀 파시고 떨어지면 좀 사시고 이런 반복된 매매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저주저주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노파심이 있어갖고 되게 쉬운 시장인데 되게 어렵게 매매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 갖고 자꾸 이렇게 추가 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 나면은 좀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말씀 드렸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동이 작잖아요. 작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요거. 변동성이 이거밖에 안 돼요. 바로 앞단에서만 보더라도 시장이 우리가 조정장이 나왔을 때 공포스럽게 빠지면 여기서 요만큼 빠졌잖아요. 요렇게. 그럼 솔직히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손실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 샀다. 그 며칠 지나면은 마이너스예요. 여기 샀다. 2차 매수했어. 또 며칠 지나면 마이너스예요. 맞잖아요. 이 정도로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매 방법, 특히 주식 초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은 관망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추세, 즉 방향이라는 게 옆으로잖아요. 옆으로, 맞잖아요. 옆으로. 이 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추세는 옆으로예요. 네. 그쵸? 현재의 추세는 옆으로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의 매매 전략은요, 옆으로 가는데 변동성이 작아. 그러면 솔직히 애당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있거나 방향이 없으니까 지금 수익 낼 생각 자체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네, 밑에서 사갖고 위에서 파는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지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쵸? 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건 뭐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행동이 어려운 거지. 예, 실행하는 데 있어갖고, 아, 그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은 아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네,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우선 질문 주셨는데 제가 강의 중에는 웬만하면 질문 안 받습니다. 네, 안 받는데, 녹화본은 업로드가 되는데, 녹화본은 다음날 편집본으로 업로드됩니다. 네, 풀 강의는 업로드 안 됩니다. 원래는 했었는데, 이젠 안 합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코멘트를 다 듣고 싶으시면 그냥 라이브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제 라이브 방송은 매주 화목 저녁 9시 반에 합니다. 네, 제가 진짜 힘든 게 아니면은 휴강은 잘 하지 않고요. 혹시나 휴강할 일이 있더라도 지난주처럼 녹화 방송이라도 올려드리려고 제가 최소한의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쌍용차는 저의 예상은 4월 초 거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4월이나 5월이나 뭐 별 의미 있나요? 저는 4월 초 거래 재개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올려둔 쌍용차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합이라고요. 한 종목이 아니고 시장의 전체 종목을 갖고 지수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생각하기를 2차 전지 애들 솔직히 요즘 얼마나 잘 갑니까? 뭐 오늘은 좀 조정이었지만, 그쵸?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 얼마나 잘 가요? 2차 전지 사업하는 애들, 배터리 사업하는 애들 얼마나 잘 갑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종합주가 지수라고요. 네, 종합지수. 코스피도 종합이고요. 코스닥도 종합입니다. 모든 종목을 갖고 지수화한 거예요. 모든 종목을 갖고 지수화를 한 건데,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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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배터리 잘 가는 거 모르는 분 있어요?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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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얘는 종합지수라니까요. 어? 다시 봐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잘 보세요. 근데 시장은 뭐라고요? 추세가 없다고요. 어?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평균이 있어요. 평균 값이 있어요. 평균 값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예를 들어서 반평균이 50점밖에 안 나. 3학년 5반 반평균이 50점이야. 근데 여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뭐 전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생들이 있어. 이 반에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학생들, 뭐 국제 올림피아드 나가서 수상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왜 반평균 50점밖에 안 될까? 끌어내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죠. 평균을 끌어내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다는 건 없는데 불구하고 배터리가 겁나 잘 가잖아요. 근데 방향이 없다는 건 이걸 끌어내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상황이 중요하냐면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안 가는 애들 계속 안 가고요. 밀린 애들 계속 밀려요. 왜? 배터리가 그렇게 잘 가는데 지수가 왜 여기 멈춰 있겠냐고요. 그만큼 끌어내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감 지수가 안 좋은 장입니다.
그게 이럴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시장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우리가 코스피 1% 올라왔다. 근데 체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이 되죠. 왜냐면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가 690개. 그쵸? 밑에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1078개. 둘이 합치면은 얼추 한 1800개 올랐네요. 예.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90개, 420개. 얼추 한 600개 빠졌네요. 그쵸? 그러면 상승 종목이 더 많으니까 체감 지수는 좋아요. 근데 역으로 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 체감 지수가 안 좋은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끌어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로 타점 잡는 게 의미 없는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2410포인트가 저점입니다. 매수합시다. 라고 공략했는데 내 종목은 안 가. 지수는 역시나 저점이긴 해요. 예상대로 지수는 저점인데 안 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예요. 자, 코스피 몇 포인트 이하에서 매수입니다. 코스피 몇 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안 하죠. 제 톡방에 며칠만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의미가 없어서.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방향이 없는데 뭐. 이럴 땐 하죠. 이럴 땐 하죠. 코스피 2200 이하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땐 하죠. 아니면 제가 여기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부담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되는 매매 전략은 시장 그림은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래. 어차피 이런 박스니까 요 아래 가면은 매수하고 요 위에 가면은 팔고 이 단순한 전략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장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종목 이야기하기 앞서서 항상 이제 회원님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좀 이게 거꾸로 하기 너무 쉬운 장인데 사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올라갈 때는 사야 될 것 같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2차 전지 올라가고 있고, 막 배터리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제가 기사 공유해드렸잖아요. 뭐 기가팩토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거 공유해드렸잖아요. 아침에 오늘 저출산 발표 있을 거다 이런 것도 말씀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마요, 제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상승이 며칠 안 가거든요, 지금. 상승장 해봐야 2, 3일이에요. 그럼 다시 또 내려와요. 근데 하락장 해봐야 또 2, 3일이야. 그러면 그 2, 3일 동안 분할 매수 잘해놓으면 웬만한 문제 없어요. 진짜 웬만한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 안 가는 주식들 빼고는 그냥 웬만큼 그렇게 해두시면은 좀 있으면은 다시 올라오고. 그럼 그때 그냥 팔면 돼요. 그 한 종목에 들이붙는 것만 좀 안 하시면은 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웃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 여기 올려드리는 톡방은 그 채팅창에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눌러오시면 되고요. 대화 불가방이니까 대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채팅을 이제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치시면은 그냥 다 가리게 하겠습니다. 그냥 다 가리게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대화 없는 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가끔 이제 채팅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싹 다 가리게 하고요.
광고는 바로바로 내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포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공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회원님들께서 요거 하나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HTS를 보고 PC로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뭘 잊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사람들이 거래한 자치를 보여주는 거죠. 네, 사람들이 거래한 자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라는 걸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다는 걸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잊어야 돼요. 왜 그런 말 하냐면 항상 그렇지만 이 차트라는 거는 공포라는 게 반영이 더 잘 됩니다. 공포라는 게 반영이 더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매도세가 50, 매수세가 50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한다면 이 차트상으로는 똑같은 각도로 이런 그림이 아니고 하락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 낙하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초보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포라는 게 더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져갖고 막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악재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 공포라는 게 반영이 더 잘 됩니다. 왜?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식하다 보면 무서웠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하지만 주식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이상적 판단이 돼요. 아, 팔까? 아, 선생님이 조금만 먹으면 팔라 그랬는데, 분할 매도하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죠. 근데 악재가 터지고 주식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새가 없어요. 무섭거든요. 그리고 사실 경험도 없고, 냉정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공포라는 게 내 생각, 내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 얼마 전에 터졌던 이 도이체뱅크의 파산? 그리고 사실 아무 일 없었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예, 그냥 해프닝이에요. 아무 일 없었는데, 얘가 파산할 거라는 약간 루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 글을 쓴 거예요. 얘 파산할 것 같아. 이러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확산이 돼갖고, 진짜 얘도 그러면서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자산 규모가 10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300조 원대고 300 몇 조였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러면 얼마나 큰 은행입니까? 근데 그 정도의 은행이 이런 루머에 휩쓸리면서 마이너스 15%를 넘어가게 급락을 합니다. 마이너스 15%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상한가가 15%였으니까 하한가를 갔다고요. 지금은 30%가 상한가지만 옛날에 15%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현재 투자자들이 SVB 사태라든지 도이치뱅크 사태라든지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분위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다가 나중에 진짜 터졌어요. 터지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너도 나도 공포에 패닉에 빠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일으킨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 아무 일 없는데. 항상 그렇지만 공포는 공포는 늘 반영이 더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구나. 심리적으로 튼튼하지 않구나. 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도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예, 새마을금고, 부채. 제가 기사 공유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쵸? 새마을금고 검색해 볼까요?
계속 이제 자 보시면은 계속 불안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조금 확산되거나 실제 조금 규모가 있는 어디 뭐 지방에 있는 뭐 듣보잡 이런 거 말고 지금 뭐 저축은행 이런 거 말고요. 실제 규모가 있는 회사 하나가 휘청하거나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저런 공포감에 패닉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네,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저기 바다 건너에서는 벌어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진 않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이치뱅크 때문에 파산난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구나.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라는 거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우린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참고로 과거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접수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토막 강의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휴강을 하면서 녹화 방송으로 종목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네, 기억나십니까? 한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사막 콘덴서. 그쵸? 사막 콘덴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사막 콘덴서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고요. 제가 사막 콘덴서를 유심히 보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MLCC 이야기가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고 나서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중국에 건너가서 MLCC를 직접 챙겼다. 삼성전기 MLCC 사업장 방문. 이뤄가면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저 MLCC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사막 콘덴서 말씀드리면서 사막 콘덴서는 이제 LG양 매출이 많아요. 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사막 콘덴서는 갑자기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다음날 나왔습니다. 네, 전장용 MLCC 공급 확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마트폰용 말고 전장용이 단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다음날 나왔던 레포트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기사는 안 나왔습니다. 네, 기사는 안 나왔는데 이 용인 300조 클러스터 300조 걸었다 용인에 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다가 배팅하겠다 라고 정부가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삼성은 여기다 300조를 투자하기로 했죠.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용인 땅값이 남사면 이동읍 땅값 2배. 돈 있어도 못 사. 진짜로 이러면 2배 돼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왜냐면 저기 뭐 저기 뭐 이게 논, 밭, 산 이거잖아요. 헐값이던 땅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땅을 보유한 기업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 콘덴서가 본사가 여기 있어요. 네. 본사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미 땅 투기용으로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이미 그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 여기에 터전을 잡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300억이 넘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2배가 되었다면 앉아서 300억 본 거잖아요. 맞죠? 네,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자, 이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사업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남사읍 이동읍에 토지를 보유한 상장사가 요만큼 있다. 솔직히 이걸 정리해주는 톡방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정리해주는 톡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전자공시.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공시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직접 찾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직접 찾을 수 있게. 여기 검색 조건 보이시죠?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죠. 나는 뭐 코스모 신소재 기업이 궁금해하면 그 공시를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예, 이 보시면 검색 조건 맨 아래 보면 본문 내용 보이세요? 본문 내용? 요거를 본문 내용으로 바꿔요. 본문 내용으로 바꿔요. 됐죠?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그 용인 땅 있잖아요. 뭐 이동읍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개발. 그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찾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 네. 자, 요거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CNC 인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마니커도 있고. 요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디 특정 지역에 땅을 보유한 기업을 알고 싶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어, 거기에 이제 땅을 갖고는 있는데 토지주가 상장사가 아닌 거죠. 다른 뭐 누구 개인한테 임대로 얻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상장해서 사업할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면 보통은 본인 소유입니다. 보통은 본인 소유.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직원 수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은 일단은 회사 소유인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 소유고요. 정확한 거는 그 사업 보고서상에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까지 들어가면 제 강의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뭐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하나씩 다 찾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면 제 강의나 아니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보시면 어, 다 제가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고 정리해서 드립니다. 어디 남의 리딩이나 타인의 어떤 그 주식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어디 톡방이나 어디랑 겹치는 게 없을 겁니다. 기사가 겹칠지언정 뭐 코멘트나 뭐 저의 경험이나 저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로 진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기 톡방은 100% 저 혼자 단방향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채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적어놨는데도 채팅하시는 분들 계신데 채팅하시면 안 됩니다. 채팅 금지고요. 저만 단방향으로 드립니다. 이 채팅방을 운영했더니 이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못 보시고 그 중요한 톡이 위로 밀려버려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뭐 유료 톡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순수하게 100% 진짜 드리기만 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곳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뭘 받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이제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 개인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시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주말 사이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회신을 제때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유료회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유료회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3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문의가 너무 많아갖고 그분들과 답변해드리다가 제가 아직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오늘 밤이랑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해갖고 기존에 문의 주신 내용들은 다 답변 드릴 겁니다. 답변이 좀 늦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요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종목에 대한 의견은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에 대한 의견은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톡으로는 물어보셔도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건 가능해요. 선생님 예를 들어 지금 그 채팅 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상 좀 찍어주세요 하면 그건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1대1로 요거를 사라 팔라 종목 진단 하지 말라고 세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죠 뭐. 금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종목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1대1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단 원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는 건 가능하죠. 되셨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답이 늦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몸이 하나라 그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제 종목 이야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마콘덴서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삼성의 MLCC 행보도 좋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제가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 올려드린 거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강아지 소리 나는 건 양해 좀 해주세요. 이제 아침에 이 2차 전지나 배터리주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해드렸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조정폭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받는 애들 이제 보게 된다면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거 뭐 얼마나 잘 갔습니까?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애들이 조정받는 거는 이유가 사실 너무 뻔하죠. 코스모 신소재 뭐 얘는 그래도 오늘 셌지만 보시면은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왜? 차익이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먹기 정말 좋아요.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거리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첫 번째. 그래, 당분간 차익 물량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흔들릴 수 있겠다.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럼 문제는 흔들린 다음에 늘 그렇지만 이거는 산업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산업 자체가 바뀐 거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초창기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 새로운 산업 자체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왜 스마트폰 처음 등장했을 때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 2010년도에 시장의 주인공이 스마트폰 관련주였죠.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등장했었던 4대강 테마, 새만금 테마 이런 거 잘 갖고 IT 섹터에서는 그때가 그거예요. 백열 전구 막 없애겠다 그래갖고 LED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2009년도에 생각나는 게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뭐 터치패드 제작한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진동 센서를 제작한다,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급등했고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런 느낌인 거죠. 새로운 산업 자체가 아주 크게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업들도 앞다퉈 삼성, 포스코, LG, 롯데 지금 2차 전지 안 뛰어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들이 그냥 미래 먹거리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어요. 왜? 산업 자체가 바뀌니까.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거 잠깐 음봉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을 그래 얘는 정치 테마주처럼 고점 찍었어.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보성파워텍 이야기 해드렸죠. 보성파워텍이 옛날에 반기문 관련주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 정치 테마주들처럼 올라갔다가 고점 찍어서 이렇게 창형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좋잖아요. 얘네들은 수익성 없이 정치 테마주다 이러면서 올라간 거죠. 그렇죠? 수익성 없이 정치 테마주다 이러고 올라간 거고 인맥주다 이러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은 왜냐면 기업의 이익은 여기 있거든요. 기업이 돈 벌고 기업이 이익을 내고 기업의 본질 가치인 영업이익, 순이익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주가만 올라간 거예요. 오로지 기대감으로, 오로지 뉴스발로.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2차 전지나 배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 이익도 증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 상황에서 수급들이 따라붙으면서 올라간 건데 중간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잠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는 노다지예요.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 조정 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갔다가 조정은 나오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눈은 조정은 나오겠지만 조정 후에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항상 그렇지만 진짜 잘 가는 애들이 있고 못 가는 애들이 있고 옛날에 스마트폰도 그랬습니다. 조정 후 사야 되는 종목을 우리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거의 마음속으로 확정 짓고 있는 거는 패배떨이는 거의 확정입니다. 요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혹시, 혹시 아직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데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그 2007년도 그 화랑장 때, 화랑장 때 그리고 2009년 넘어오는 그 사이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었죠. 많이 뛰어들었었고 많이 뛰어들었다가 망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 웅진그룹이 그 웅진 에너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태우다가 그때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렸고 이때 웅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뭐 태양광 사업 안 하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진짜 많은 회사들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뛰어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없죠. 다 사업 철수한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몇 개 없죠.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바닥권에 혹시라도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종목이 없는가 좀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되었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톡방 운영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해주세요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요랑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의 목표는 라이브 시청자 300명까지. 이제 한 100명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오늘은 100명이 좀 못 미치는데 한 100명 전후 사이즈는 되는 것 같고 뭐 하다 보면은 금방 300명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상하 콘덴서 같은 거. 방금 보셨던 코스모 신소재랑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하고는 기술적 위치가 다르죠.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쵸?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거 계속 골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열 국면이긴 해. 이제 요 다음 파동에서 잘 갈 거 찾아야겠다. 아직 혹시 밑에서 태동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찾아야겠다. 사막 콘덴서 말씀드린 것처럼 MLCC.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MLCC 플러스 땅값. 와, 씨, 얘 앉아갖고 지금 몇백억 벌었네? 근데 지금 시장이 몰라요. 사막 콘덴서가 몇백억 벌었다고 지금 기사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시장 아직 몰라. 이거 어차피 이 땅값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내년은 돼야지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땅값은 관련 기사 나오면서 터져주면 완전 땡큐고 아님 말고. 어쨌든 저쨌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애들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을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발굴을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있어요. 아직은 일진 머티리얼즈. 얘도 기술적인 위치 보니까 밑에 있긴 해요. 맞죠? 네, 첫 번째 밑에 있네요. 두 번째. 근데 얘가 2차 전지 관련인가 한번 보자고요. 일진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롯데가 인수했습니다. 네, 롯데가 얼마 전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포부를 밝힙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계서열 하면은 뭐 삼성, 현대, 그쵸? 뭐 현대차, 그쵸? 현대차, 롯데, 뭐 등등등을 뽑을 수가 있는데 뭐 LG 뭐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 전부 다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나 이런 사업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롯데가 좀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에는 일진머티를 인수를 해요. 하면서 배터리 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라고 포부를 딱 밝힙니다. 어? 네. 롯데의 배터리 산업. 얘 이름 바꿔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시기로 바꿉니다. 곧 종목명 바뀝니다. 이 회사. 예, 종목명이 이제 곧 바뀔 예정이고요. 보시다시피 롯데케미칼이 동방업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완료하고 새로운 사명과 대표이사를 확정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인수를 토대로 전지소재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 조건이 맞아떨어지죠? 네. 2차 전지이면서 바닥에 혹시 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 되겠죠. 네,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단,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올해 실적, 하향 조정에 오보행 가능성도 있다. 오보행이 이제 물량 부담이죠. 현재 여기에 투자 중인 사모펀드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의 레포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그룹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당장의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일진 머티리얼즈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유 없이 차트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는 놈 위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웬만하면 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롯데로 사명도 바뀌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사나, 그리고 이제 롯데가 인수했기 때문에 기업 IR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마케팅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이런 애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파워로직스입니다. 네, 파워로직스인데 자 화면에 파워로직스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목소리가 오늘 왜 이렇게 벌써 가죠? 네, 파로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그 무료 활동을 유료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 유료 회원님들은 제가 30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0명이 지금 한 2년째입니다. 즉, 모집을 못해요. 제가 회원님들께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300명이 찾기 때문에 모집 못합니다. 저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방송하는 주식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회원 모집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회원 모집 안 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회원 모집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유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파워로직스인데 파로는 사실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건 있어요. 옛날에 혹시 블랙아웃 사건이라 기억나십니까? 네, 블랙아웃. 뭐,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블랙아웃이 뭐냐면, 일부 지역이 전력난 때문에 정전이 됐었어요. 그냥 전기가 일시적 나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여름에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이 그냥 갑자기 전기가 다 안 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0, 10몇 년이었는데, 그때 용인이랑 몇 군데 지역이 안 됐어요. 갑자기 전기가 딱 차단. 그러면서 당시에 스마트 그리드, 뭐 예를 들어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당시 이름이 누리텔레콤, 뭐 PS텍,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그중 하나였어요. 파워로직스가 ESS인가요? 뭐 배터리 관련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래서 블랙아웃 관련주로 잠깐 엮인 적이 있어요. 엮인 적이 있고 관련해서 그 현재 파워로직스는요 사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카메라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라고 한다면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요.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지금 솔직히 저도 폰을 바꿔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어요. 카메라 예민하신 분들 아니라면은 아마 이 카메라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거는 지금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거기다가 저가폰 공격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특히 중국산 들어오니까 이 삼성 측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파워로직스도 현재 그렇게 흑자 영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익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이 악물고 나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향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는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꽁충 한번 뛰었었죠. 꽁충 한번 뛰었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기술적인 위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로가 원래 탄력이 좀 좋아요. 탄력이 좋아요. 한번 이 악물고 가면 진짜 잘 가는 녀석 중 하나거든요. 옛날에 진짜 잘 갔었고, 뭐 이럴 때는 진짜 매매하기 좋았었고, 요때 2018년도 제가 요때 샀었거든요. 요때 사갖고 회원님들하고 되게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이 파워로직스 때문에 당시에 이제 저희 방 회원님들한테 제가 선물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랬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얘가 다시 그 라인까지 와서 아씨 카메라 사업 여기만 의존은 더 못해 먹겠다 하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뛰어들어갔고 갑자기 2차 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워로직스 배터리라고 검색하시면 폐배터리 원료로 배터리 뭐 63만 개, 으라차차 이러면서 나오네요. 기사 재밌네. 으라차차 이러고 나오고, 이제 배터리팩 OEM 본격 양산. 파워로직스 배터리팩 사업 본격화. 이것도 그때 제가 아마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레포트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 지금 이 악물었습니다. 이런 애들을 한번 눈여겨는 봐야죠.
단 아직 검증된 확정된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일진 머티리얼즈도 롯데가 아직 얼마나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원 사격을 해준다면은 꽤 커지겠는데? 뭐야, 파워로직스? 이 악물었어?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 기본적으로 검증된 애들은 전 이런 거 좋죠. 성일 아이템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검증된 애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삼성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왜 삼성 투자한다고 로봇 관련주도 날라가고 그러잖아요. 성일하이텍은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는 시장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나라 정부든 이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관련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개인톡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답변이 좀 느린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1대1 채팅으로 제가 종목 진단을 못 해드린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매주 화목 이렇게 저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질문 타임은 받지 않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내일 공지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공지가 하나 올라갈 건데 그게 뭐냐면 카톡 플러스 친구라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라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하는 방법 제가 운영할 거고요. 지금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혹시 몰라서 만약의 상황에 여러분들께 공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인가 뭐냐면 우리 보고 있는 요 카톡방 말고 다른 톡방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내일 공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톡방 이사 안 합니다. 새벽에 또 카톡방 이사한다고 광고글 올라오고 하면은 그거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쟤네들은 지금 가상화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소였고요. 근데 그 거래소는 사업자 정보가 없는 가짜 거래소고요. 그리고 돈 입금하시면은 돈 안 줍니다. 돈 입금하시면 돈 안 줍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허재현이라고 검색하면은 되게 많은 톡방이 나오거든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고 전부 다 이거 저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방이사 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이사 안 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어갖고요. 오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모레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모레 미팅이 하나 있어갖고 혹시 방송 시간은 조절할지도 모르겠는데 휴강은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일 아침에 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톡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 활용 잘 하시고요. 활용 잘 하시고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 인사하지 마시고요. 톡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